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수능 대비 설계국어 수능 프로젝트 여름 몰입 시즌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내신이 다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1학년, 2학년, 3학년 거쳐오면서 총 10번의 이제 내신 시험을 치렀어요. 2학기 내신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거의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2학기에는 입시에 좀 옵션을 하나 우리가 좀 마련을 해보자고요. 입시의 옵션. 옵션이라기보다는 역전의 기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여러분들 좋은 기회를 만드는 게 바로 수능입니다.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꼭 정시에서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수시에서 또 최저를 맞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해왔던 만약에 전형이 수시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그 수시에서도 옵션을 하나 줘보면 굉장히 좀 윤택하게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을 준비한다고 하는 건 단순히 정시를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시에 옵션을 또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혹여나 우리가 또 내년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입시라는 것이 100% 성공은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가 좀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동안 많은 친구들을 좀 만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특히 재수생들 좀 보면 전년도에 사실은 수시를 노리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2학기를 통째로 날린 경우에 다시 이걸 시작해서 좀 수능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름 몰입 시즌을 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우리가 이 여름 시즌을 어떻게 보내야 또 남은 구평 수능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강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이제 선생님은 수능 강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수능 강의를 진행을 해왔고, 또 재수종합반, 또 고3 우리 친구들 매년 여러 가지 타이틀로 좀 진행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지립멸렬하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간 선배들이 증명을 많이 해왔던 강의입니다. 끝까지 파이널까지 많이 갔었고요. 또 좋은 성과들을 거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첫 해죠. 우리 3학년 1기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떤 해보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우리가 왜 이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역전의 기회입니다. 본인의 이제 학생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학생부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는 결정이 된 거죠. 교과 과정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학교까지 쓸 수 있을 것인가. 당장 여러분들 진학사 사이트, 입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또 사이트들에서 두드려보면 여러분이 어느 학교까지 진학을 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만족스럽나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만족스럽다면 다행이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은 역전의 기회를 마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어라는 과목, 우리가 수학이나 영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국어라는 과목은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전의 기회를 발판 삼아서 마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최저 맞추기가 좋습니다. 우리 수시 노리는 친구들 또 최저가 있는 전형을 쓸 수 있잖아요. 최저를 맞추기가 상당히 좋아요. 마지막까지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이고 3등급 이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6평을 봤을 때 느꼈어요. 이거 재수생들도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바보가 정말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재수생을 압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수학원에 있는 친구들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해요. 좋은 강사를 만나서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하라는 대로만 연습하면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불확실한 과목이에요. 9번은 우리 단점 말고 장점 쪽을 생각해 보자고요. 충분히 당일날 컨디션에 따라서 한두 등급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고, 요번에 6평도 보셨겠지만 5등급 6등급 받던 친구가 1, 2등급 받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과목이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맞추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컨디션 집중도 그동안의 어떤 연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학생부가 안 만들어졌을 때 하향 지원만 하실 거예요. 난 재수가 너무 싫어. 이게 막상
지금은 이해가 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수하기가 너무 싫고 너무 좀 그렇다. 뭐 너무나 이해가 가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상 11월 달에 수능 다 끝나고 이제 원서 쓸 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보통 언제 재수를 마음 먹느냐? 보통 상위권 친구들은 좀 빨리 마음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한 상위권 있죠. 내가 서울대, 연고대는 못 가는데 뭐 서성한 요 정도를 서성한 요 정도 뭐 합격선에 있는 친구들은 혹은 또 뭐 내가 의대를 가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고3 때 재수를 빨리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100% 결정은 아니죠. 아직 수능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딱 수능 보고 나서 바로 선행반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재수를 결정하는 건 보통 생각지도 않았던 때 결정을 합니다. 내가 수능을 보고 나서도 재수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근데 막상 원서를 쓰고 합불합을 받고 이랬을 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언제 결정을 하냐면 뭐 12월, 1월 요때 결정을 해서 2월, 3월 늦으면 3월까지도 들어옵니다. 뭐 추합까지 다 보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데서 여러분들이 재수를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기 때문에 하향 지원만 하게 되면 그런 류의 후회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내가 2학기 때 좀 수능이라도 하나 좀 준비해 볼 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향 지원만 한다? 이거는 100% 분명 후회를 합니다. 후회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능을 준비 안 하고 나는 수시만 하겠다 이렇게 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대학을 썼는데 비슷한 성적대의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한 끗 차이로 합격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학을 못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2학기를 내가 통째로 날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보아온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2학기에 그냥 내가 공부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국어는 마지막까지 모르는 과목이란 말이야. 근데 이 국어는 철저하게 또 어떤 자기가 해온 그 몸에 익힌 그 감이라는 게 있어요. 꾸준하게 했을 때 그것이 성과를 바라거든요. 근데 안 하게 되면요. 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고3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수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원치 않는 대학에 가고 또 1학기 끝나고 반수하겠다 뭐 이 지랄 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안 해놓으면 그냥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라도 그냥 해놓으란 말이에요. 해놓으면 다시 시작을 하더라도 충분히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이 끝났잖아요. 내신 끝나고 뭐 할 건데요?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수학, 영어 많이 끌어올릴 수 있나요? 국어는 많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옵션 하나 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 시간이 이제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뭐 쓰잘데기 없는 걸 하지 않거든요. 이제 재수생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2학기 때는 거의 자습만 합니다. 자습. 학교에서 만약에 2학기 뭐 내신을 하고 교과서 나간 학교는 정신 나간 학교예요. 선생님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습 시간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이 많아요. 계획만 잘 세우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끝나고 뭘 할 것이냐 이거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 같이 마련해 두면 좋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저 이제 솔개국어 수능 프로젝트는 뭐가 다르냐 이제 몰입 시즌에 들어가면 자,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간 쌓여온 데이터가 있고 이 친구의 성격 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수능 프로젝트를 든 데서 가장 또 좋은 점은 편안한 강의라는 거죠. 여러분이 딱히 뭐 적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익숙한 강의, 검증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집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할 시간이 많잖아요. 집이든 학교든. 그래서 제일 큰 학습 목표는 여러분 스스로 시험장에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또 스스로 연습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가장 단순한 패턴으로 가르칠 겁니다. 수능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수능 국어는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패턴을 익히고 그걸 연습만 꾸준히 해주면 충분히 높은 등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시험장에서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형 강의나 인강, 유명 강사들이 하지 않는 거죠. 뭐냐? 1대1 맞춤 설계를 하겠다. 이거 특히 파이널 때 하는 건데요. 여러분 9편 과거까지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견적이 나옵니다. 부족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1차1 맞춤 설계를 통해서 매주 어떻게 학습을 하라는 학습 계획을 세워줄 거예요. 그래서 대형 강의나 인강 강사에게는 없는 맞춤 설계를 해줄 수 있다.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강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지껏 선배들이 성공했던 선배들은 뭐냐면 하라는 대로 했던 겁니다. 70% 이상의 선배는 다 등급을 올렸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거든요. 누구나 하라는 대로 하면 분명히 필승할 수 있는 전략들을 여러분께 제공을 할 겁니다. 배운 것을 적용해서 연습만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개국어 수능 프로젝트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총 이제 그 3단계의 시즌을 거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름 시즌이에요. 몰입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은 문학과 독서를 한 영역씩 완성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패턴 완성이라는 걸 하는데 왜 패턴 완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수능은 철저하게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패턴들이 거의 80% 내지 90%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과 독서에 집중을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각 영역의 지문과 문제의 공략을 완성할 거다. 수업 시간에 완성은 하죠.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몫이죠. 파이널 시즌에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접근법, 지문, 문제, 패턴을 다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워크북, 위클리 주간지가 나와요. 워크북 성격에. 그래서 그거 갖고 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BS 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에서도. 우리가 내신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문학. 그래서 또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학습 콘텐츠를 드리고 관리를 할 겁니다. 화적 업무 추가 특강이 있습니다. 또 매주 모의고사 풀이를 또 1회씩 제공을 할 거고 9평 앞두고는 몰입해서 풀 거예요. 총 그래서 여름방학 제외하고 6주간의 강의, 학원 여름방학이요. 제외하고 6주간의 강의가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9월 초에 9평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이 9평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뭐가 부족했는가. 두 번째는 평가원이 어떤 방향으로 수능을 갈 것인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9평을 준비할 건데 9평도 그거는 여러분 9평에서 4등급, 3등급 받았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최종 등급이 아닙니다. 국어는 얼마든지 9평 때 3등급 받아도 1등급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증명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한수 모의고사 6등급 받던 친구가 3등급 받고 저번 시간에 4등급 받던 친구가 이번 6평에 1등급 받았습니다. 전국 1등 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9평 이거 갖고 뭐 점수 재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9월 평가원 시험은 2주 동안 약 모의고사 10회 정도를 몰입해서 풉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이거는 우리가 앞에 여름 시즌에서 했던 거를 최종적으로 연습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은 케어와 보완, 그 다음에 실전 연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3회씩의 모의고사 풀이로 보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간 아까 영역별 배웠던 패턴 완성을 다시 한번 다질 겁니다. 하나씩 다시 다질 거예요. 그래서 매주 1대1 케어 및 학습 계획 세워드리고요. 관리할 겁니다. 시간관리법 최종 완성하고요. 1등급 전략 노트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선배들이 제일 좋아했던 거 EBS 한 장 정리 및 예측. EBS 작품이 어떤 작품이 잘 나올 것이고 한 장으로 EBS를 다 정리해드리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EBS 연기 학습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건데 이 한 장 정리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 시즌 9평 준비 파이널.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해볼 건 여름 시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여름 시즌은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면 총 6주 강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업 내용이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학 독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학은 한 영역씩 공략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공략을 완성을 해서 시가복합, 현대시, 또 시가복합, 고전시가, 그 다음에 운문문학 한번 전체적으로 연습해보고 산문문학 이렇게 그러니까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의 각 지문 영역들을 공략법을 완성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완성을 할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해보는 거예요. 이 강의는 다 녹화 영상을 제공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독서도 마찬가지로 독해법을 리바이벌 한 다음에 이번 여름 시즌에 뭐 할 거냐면 지문 영역별로 하는 게 아니라요. 문제 유형에 대한 디테일한 대처법.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보고 이게 어떤 유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ABC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ABC가 아닙니다. 총 8가지 내지 9가지 유형으로 판단을 하고 그 영역에 맞는 그 유형에 맞는 지문 독해와 파회법을 할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ABC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본문항, 중간문항, 보기문항을 문제 유형별로 나눠서 대처법을 연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습 보시면 문학독서 위클리 주간지가 제공이 됩니다. 같은 패턴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같은 패턴.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집 1회도 풀어와서 한 번씩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화작, 엄매, 매체 추가 특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학 때 아마 오전에 마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역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화작, 엄매, 요거 화작 언어죠. 언어 매체의 경우에는 워크북이 화작 워크북, 언어 800제, 여기 언어 문법 800제, 그 다음에 매체 문제집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능 프로젝트 여름 몰입 시즌의 교재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수업 교재입니다. 자, 문학 독서에 집중한다고 그랬죠. 패턴 완성이라는 교재 요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체 교재입니다. 당연히. 연습 교재는 매주 위클리 주간지가 나옵니다. 같은 패턴을 연습할 수 있게. 그래서 하루에 한두 개씩 꼭 연습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집 1회가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우리가 추가 강의가 진행이 되면 화작, 매체, 언어 800제가 제공이 됩니다. 여기 엄매라고 써있는데 오타예요. 언어 800제가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BS 관리해드립니다. 아까 이제 한 장 정리지 드린다고 했고요. EBS 학습을 무엇을 해라. 모의고사나 우리가 여기 연습교재에 나오면 이게 나오면 하나하나씩 재산을 쌓는다고 보시면 돼요. 문학의 재산. 그래야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보고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수능 완성 부분 또 진행을 하면서 그간 했던 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다 같이 해서 한 장 정리를 하고 요번 주에는 EBS 문학 작품 이러이러한 걸 학습해봐라 라고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름 몰입 시즌의 이제 시간표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7시부터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클리닉 당연히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능 프로젝트반 말고 약수형 논술반이 이제 개강을 해요. 요거는 아마 7월 말 혹은 우리가 이제 학원 여름방학 끝나고 아마 학교 개강에 맞춰서 학교 개강이 아니죠. 학교 개학에 맞춰서 할 건데 요 약수형 논술반이 이 지역 최초로 개강을 합니다. 약수형 논술반은 특히 중위권 친구들, 중하위권 친구들의 희망이에요. 여기 생각지도 못한 학교를 갈 수 있는 거고 어렵지 않습니다. 또 수능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또 EBX 학습 위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신을 열심히 했다면 충분히 이것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벌써 사실 학군지에서는 이 약수형 논술이 난립니다. 지금 난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나 유튜브에 약수형 논술 검색해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내가 준비하기 좋은데? 나 이거 준비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반도 요 지역엔 그동안 없었어요. 약수형 논술반이. 그래서 약수형 논술반을 최초로 개강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 주에 요런 영상을 통해서 약수형 논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아까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몰입 시즌 6주 후에 구평 준비를 또 2주간 여러분들 아까 모의고사 10회 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굉장히 좀 빨리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새는 스피드의 시대죠. 그래서 최대한 이런 온라인 설명회는 20분 안에 끝내려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빠르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학원에서 언제나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고 또 부모님께도 이 영상을 보내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보고 궁금하신 사항은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강은 우리가 방학 끝나고 7월 13일부터 개강입니다. 7월 13일. 그래서 7월 13일 7시부터 개강을 하니까 우리가 좀 함께 같이 하면서 이 수능 시즌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해야 되는가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내신 끝나고 뭐 할 겁니까? 하나 옵션 마련해 두면 좋죠. 내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서를 쓸 때. 또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난 애초에 수능 국어를 준비할 거야, 정시 준비할 거야, 수시 체조 이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이제 1학기 끝나면 다 공부 끝났어. 난 이거 가지고 원서 쓸 거야. 이런 친구들께 끝나면 뭐 할 거야?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6평 때 봤잖아요. 바보들이 많고 연습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옵션 또 내가 실패했을 경우에 어떤 대비책 이런 것들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같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들이 증명한 강의고 선배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설계국어 학원에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고3의 마무리를 멋지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